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8월 28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그러니까 9월 1일은 이슬람 최대 명절 하리라야 축제를 완성하는 이슬람 희생제의 날, 즉 이들 아다가 있는 주간입니다. 이들 아드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종교 행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비록 하갈이라고 하는 종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엄연히 큰 아들이 있으니까 이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큰 아들이긴 한데요,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라고 하는 정실 부인이 낳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슬람은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을 계승해서 이들 아다라고 하는 날을 정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있지만, 기독교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속죄의 기도를 통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영혼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요즘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무슬림 국가와 우리 이웃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들 아다 희생제 제물로 쓰이게 될 염소라든지 소를 시내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진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매달아 놓은 염소는 한 마리당 200만 루피아 정도는 간다고 하는데요, 큰 소는 한 마리에 1700에서 2000만 루피아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보통 무슬림 남자 한 사람의 죄값이 염소 한 마리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고요, 소 한 마리 정도면은 한 가족 정도의 죄를 한꺼번에 속죄할 수 있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하여간 도시인들은 농촌에서 기른 가축을 이때 사고요, 농민들은 도시에 자기가 기른 가축을 직접 도시에다 내다 파는 특이한 직접 교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록 1년 1회에 그치고 있기는 하지만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 교류를 하는 그런 효과가 아주 크다고 무슬림들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은 하지, 성지, 순례, 절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우디로 향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 배정된 성지 순례 쿼타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 다른 국가의 쿼타를 사서 성지 순례를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여권으로 인도네시아를 출국하기는 하는데 다른 나라 혹은 필리핀 같은 데 가서 그 나라의 임시 여권을 사고 거기서 사우디 성지순례 쿼타를 이용해서 성지순례 즉 하지를 간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기는 있었지만 올해도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인도네시아 종교성 장관은 그런 사람이 만약 발견되기만 하면은 아예 인도네시아 국적을 박탈해 버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이중국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중국적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지난 21일에서 23일까지 3일 동안 반둥에서
파르타의 아마난 나셔널, 즉 PAN당, 판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국가수권당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이 전국 전당대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줄키플리 하산 이 당 총재는 매우 이례적으로 조코위 대통령과 제이카 부통령, 그 외 어떤 대리인도 이 대회장에 초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감정적인 그런 조치인 것 같은데요. 그 정치적 배경이 뭔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당의 그 전당대회를 보면요, 적어도 대통령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당은 초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배경엔 정치적 섭섭함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대선 때 판당은 그린드라당의 브라보 후보를 지지한 바 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좀 늦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조코위 대통령 정부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그 흔한 장관 자리 하나도 판당에는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파푸아 프리포트 금강회사의 퇴직자 소요 사태 소식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파푸아 티미카에 있는 미국계 금강회사 PT 프리포트 인도네시아 28번 출입구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승용차라든지 중장비, 그 외 많은 직원이 타는 오토바이가 불타버리는 등 재산 손실마저 적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런 소요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보면 프리포트 회사가 직원 1000여 명을 해고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상 혹은 관권 연장 문제를 두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갑니다. 어쨌든 관권 연장 문제가 본질인 이 사태, 과연 무슨 해법으로 이것을 돌파하고 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미국 프리포트 파트너 측은 인도네시아 투자법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51% 주식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일단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인도네시아는 프리포트 주식을 살 수 있는 배후의 맨, 즉 인도네시아 국영회사 하나를 선정해야 할 차례가 됐습니다. 이미 북부 수마트라의 이날륨이라고 하는 알루미늄 광산 회사를 후보로 꼽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 측은 추가 투자비 그리고 구매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조달 납부 문제를 이제 걱정하게 됐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작전지휘권 반환과 같은 그런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명분이야 좋지만은 자금 조달에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역시 금주도 한반도 관련 외신을 계속해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발 외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무부가 외신에 기사를 던져줘서 그런지 거의 매일같이 한국 관련 뉴스가 인도네시아에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중 오늘은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광복절과 건국일에 대한 이슈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과 인도네시아 건국일을 비교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인지 잘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1919년에 건국한 것이지 1948년에 건국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건국일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은 후에 독립한 인도네시아도 1945년 8월 17일에
독립을 선언하기는 했지만은 1950년 8월 17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인도네시아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독립준비 기간을 거쳤다고 볼 수 있고요. 국제사회의 인정을 이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1919년에 대한독립만세를 부른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임시정부가 조직됐다고는 하지만은 그건 독립준비 과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1950년까지 일본과 네덜란드 잔여 식민정부 잔유 세력과 싸워서 마침내 1950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즉 리퍼블릭 오브 인도네시아를 탄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독립준비 과정과 건국의 역사는 한국이나 인도네시아 모두 같은 과정을 거쳐서 건국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건국일은 1948년이 맞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쌀값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상한선을 두겠다고 전했습니다. 무역부가 이제부터 윌라야, 즉 지역별로 미디엄 쌀과 프리미엄급 쌀의 정부 고시가를 표준화해서 고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즉 평균 미디엄 쌀의 최고치를 보면요 9,838루피하고요. 프리미엄 최고치를 보면은 13,188루피아로 상한선을 두고 있는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약간의 차이는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은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미디엄 쌀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사 먹는 그런 등급의 쌀이고요. 프리미엄은 우리와 같은 외국인들이 현지 슈퍼에서 사 먹고 있는 인도네시아 로컬 브랜드 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짜 아쿠아 생수를 만들어 팔던 일당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지하수를 퍼내서 이시울랑을 하던 업체가 시중에 유통되는 진짜 아쿠아물과 좀 섞어가지고 가짜 아쿠아물을 주로 자카르타 본독자베하고 땅그랑 지역에 유통을 시키던 그런 일당이 검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 아슬리 아쿠아물에다가 일반 우물을 퍼서 75% 정도를 혼합했다고 합니다. 25% 정도는 그래도 진짜 물을 섞었으니까 조금은 이들이 양심이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물통 뚜껑을 실링할 때에 정말 진짜처럼 뜨겁게 달군 다음에 뚜껑을 완벽하게 닫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아쿠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보면요 가끔 핸드폰으로 이상한 전화가 걸려올 때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내 정보를 누출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시중은행 마케팅 팀과 구자 담당 직원을 꼬드겨서 고객의 정보를 빼내 팔아먹던 청년 한 명을 붙잡아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1000명의 정보를 주면은 35만 루피아를 받았고요.
100만 명이 넘는 정보를 주면은 110만 루피아를 받는 일종의 은행 정보 장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객 개인 정보를 산 사람들은 크레딧 카드 발급하는 비즈니스와 전화 보험 판매를 하는데 그 정보를 팔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우리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카르타 대가의 지방세무서가 이달 말까지 밀린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은 과태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태료 면제 자진 신고 기간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자카르타 시 당국의 통계에 의하면은 차량 등록을 한 차량 중에서 지방세를 내지 않고 밀리고 있는 차량이 430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방세를 안 내고도 자동차 운행증을 연장할 수 있었는지 그건 잘 알 수 없겠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밀린 사람들의 자동차는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부자들의 그런 짓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는 반드시 프리미엄급 휘발유를 팔아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주유소들을 가보면요, 값싼 프리미엄 대신에 포르탈라이트라고 하는 기름을 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국 5,480개 주유소 중에서 5분의 1에 해당하는 1,094개 주유소에서는 포르탈라이트는 팔아도 프리미엄 휘발유는 팔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주유소 입장에서 보면은요, 수입이 적은 프리미엄을 팔기보다는 이익이 많이 나는 포르탈라이트를 파는 게 좋다,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르탈라이트만 팔고 프리미엄은 안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 보조금 정책에 이런 것은 흠집을 내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프리미엄 휘발유를 팔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부자바 살라티가 고속도로가 28일 오늘부터 정식 개통된다고 합니다. 살라티가는 스마랑 솔로 중간에 있는 교육도시의 하나입니다. 지금은 까엠카 신발 공장과 같은 우리나라 봉제 공장들이 여기에 많이 진출해 있기도 합니다. 한편 동부자와 프로볼링고가 톨라웃의 한 항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부족하기 그지없는 수라바야 단종 빼락항 선하역 항만 캐파시티를 두 항구가 나눠 갖게 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EU의 벨기에라는 나라가 낙후한 중부자와 찌레번항을 선진 항구로 그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조코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인도네시아는 자바 횡단 고속도로가 속속 연결되고요. 항구도 선하역 캐파를 늘리는 등 대형 인프라 공사에 집중하고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 70년대 개발 현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반둥 고속도로 끝지점, 그러니까 찔레유니에서 두부가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한 수메당을 거쳐서 판투라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타오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인도네시아 최초로 터널을 뚫고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의 터널을 뚫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신기한 일이 될 수 없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는 공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한 건설업체와 우리나라 한 건설업체가 협력해서 건설하고 있는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게 되면은 자바 반둥 남쪽에서 북쪽 찌레본 인근의 자바 횡단 고속도로와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금주 주간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 9월 첫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금주 아드하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